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31번 문제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속의 성분으로 일정량 이상을 섭취하면 위액의 분비를 자극하고 장내에서 분해되며 방향족 화합물로서 배설되는 물질은 4번 클로로겐산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2번. 다음은 카페인 제거법이다. 틀린 한 가지는 카페인 제거법에는 트래디셔널 프로세스,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CO2 워터 프로세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트래디셔널 프로세스는 아세트산 에틸을 용매로 사용해서 카페인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고요. 스위트 워터 프로세스는 탄소 필터를 사용하고요. CO2 워터 프로세스는 압축 CO2를 적용시켜서 카페인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거법이 아닌 것은 그렇죠. 세 번째가 정답입니다. 다음은 133번입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 중 아세트산 에틸을 용매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방금 전 132번 세 가지 제거법을 할 때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 트래디셔널 프로세스 전통적 방식은 아세트산 에틸, 스위스 워터는 탄소 필터, CO2 워터는 압축 CO2 요것을 사용해서 카페인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4번 문제입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비용이 저렴한 방법으로 맞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것은 3번 트래디셔널 프로세스 어떤 전통적 처리 과정이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135번. 커피의 영양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맞는 것은 입니다. 커피 100g 중에 당질이 약 61.9g, 단백질이 20g, 지질이 0.3g, 회분이 8.2g의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번 당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번입니다. 커피의 영양 성분 중 당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볼까요? 음용되고 있는 커피 영양 성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다음에 당질의 대부분은 수용성 갈색 물질 멜라노이딘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배전 과정에서 커피의 색, 향이나 맛의 기호성, 성분을 결정하는 성분 간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클로로제닉산류의 페놀 화합물과 반응하여 적색 물질이 된다. 클로로제닉산류의 페놀 화합물과 이 당질이 반응하면 적색이 아니라 갈색 물질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나머지 1, 2, 3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번 보겠습니다.
커피가 생체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은 체내에 흡수된 카페인은 5분 이내에 몸 전체로 확산하게 된다. 두 번째, 혈관을 수축,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흡수된 카페인은 기초대사 속도를 감소시킨다. 네 번째, 암모니아 염으로부터 형성되는 요소의 양을 감소시킨다. 자, 세 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몸에 흡수된 카페인은 기초대사의 속도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섭취 후 1 내지 3시간 사이에 최대 기초대사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된 겁니다. 대사 속도를 증가시킨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8번. 커피가 중추신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우선 대뇌 피질을 흥분시키고 요출을 자극시킨다. 졸음과 피로를 경감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다음에 사고를 집중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한다. 네 번째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인한 고통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문제점이다. 그랬는데 이거 역시 이제 1, 2, 3은 맞는 것 같고요. 4번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경과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인한 고통의 감소, 경감에 커피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증가시킨다는 건 잘못된 거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번. 커피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이다. 역시 틀린 거 고르는 거네요. 한번 볼까요? 혈관의 수축에 의한 혈류의 감소가 일어난다. 두 번째, 혈압과 맥박수는 변화가 있거나 사람에 따라서 없기도 하다. 하루 1g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어 부종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커피 두 잔에 한두 잔의 커피는 심장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예, 그러면은 지금 2, 3, 4는 맞는 거고요. 1번 지문에서 보면 심장에 카페인이 미치는 주작용으로서는 혈관의 팽창에 의해서 혈류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1번이 잘못 기술된 겁니다. 네, 140번. 커피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 4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바르게 묶은 것은 자 볼까요? 첫 번째는 이뇨를 촉진시키고 신장을 통한 혈액순환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많은 오줌을 생성하게 하여 체내 노폐물 정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디귿, 신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감소시킨다. 리을, 음용을 중단하면 체내 노폐물이 누적되어 메스꺼움,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자, 다른 것은 어느 것이냐 하는 건데, 예,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음 141번. 커피가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중추신경제를 자극해서 정신을 맑게 깨운다. 칼슘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여 심박 출량이 늘어난다. 고혈압,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소변의 양을 감소시킨다. 커피는 이뇨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결국 소변의 양을 증가시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142번 보겠습니다. 커피가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위를 자극해서 위산의 분비를 촉진, 그래서 지나치면 위궤양이 생기기도 한다. 다음에 이뇨제 역할을 해서 소변의 양을 늘린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다음에 심장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다음 네 번째, 과다 복용은 불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3번이 좀 이상합니다. 예, 그렇죠. 커피는 심장의 기능을 촉진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카페인과 수면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 틀린 것은? 지문 한번 볼까요? 코코아와 초콜릿을 잠자기 전에 섭취해도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잠자기 전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잠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밤에 자주 깬다. 세 번째,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 감내성의 정도는 누구나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잠들기 전 4시간 내지 6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삼가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 예,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찾아보면 카페인에 대한 어떤 민감성, 감내성, 이건 사람에 따라 아무래도 체질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것이다. 다음 144번. 커피를 마시면 졸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어떤 성분 때문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거. 네, 카페인. 그다음에 145번. 커피를 마시면 간암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성분. 간암 발생을 감소시키는 커피의 성분. 예, 클로로겐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암물질인 OH의 발암성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커피 속의 성분. 내내 아까 간암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클로로겐산 얘기도 했지만, 예, 발암성을 억제하는 것은 역시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147번입니다. 카페인과 음주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볼까요? 카페인은 간 기능을 활발하게 해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를 빠르게 한다. 예. 두 번째, 카페인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세 번째, 카페인은 알코올을 체외로 빠르게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 네 번째, 음주 후 카페인은 인체에 흡수되면서 중성이 되어 머리를 상쾌하게 해준다. 자, 틀린 거를 고르는 것인데요. 1, 2, 3은 맞는 설명이고 4번에서 음주 카페인의 인체에 흡수되면서 중성이 아니라 알카리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 148번 보겠습니다. 커피와 질병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예, 틀린 것은 커피는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를 예,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두 번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성인 당뇨병을 감소시킨다. 예. 그 다음에 발암물질의 하나인 OH의 발암성을 억제한다. 연구 결과 끓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필터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3배 높았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커피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그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있죠. HDL을 증가시킨다 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1번이 잘못된 거죠.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예. 다음에 149번 보겠습니다. 커피와 담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미 하버드 보건센터 실험 결과 커피를 마시면 담석 진행이 현저히 감소한다. 라이츠만 박사는 하루에 커피를 2~3잔 마시면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담석 위험이 40% 감소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츠만 박사는 카페인 제거, 커피 역시 동일한 효과가 있다. 여기 조금 이상한데 끝까지 읽어볼까요? 커피와 달리 홍차나 다른 음료는 담석 예방 효과가 없다. 자, 틀린 것을 보면 라이츠만 박사는 커피는 반드시 카페인이 함유된 것이어야 하고 카페인을 제거한 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따라서 3번이 잘못된 거죠. 효과가 없다는 거죠. 카페인을 제거한 것은. 나머지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150번입니다. 카페인 중독의 증상으로 틀린 것은 중독에 대한 증상이니까 안 좋은 거죠. 뭐 침착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한다, 불면증, 얼굴에 홍조를 띈다. 4번 조용한 상태로 침착성을 잃지 않는다. 그럼 이건 뭐 중독이 아니라 아주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51번이죠. 연구 결과 커피와 건강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다르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당뇨병과 커피 섭취의 인과관계는 없다. 커피 음용과 통풍 인과관계 없다. 그 다음에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간 경변의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8종의 암 부위 가운데 커피와 상관 있는 것이 위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 마시지 않는 사람과의 경변의 위험률이 오히려 5분의 1로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 3번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간경변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다고 연구 결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것은 3번, 나머지는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152번 리버만 박사의 카페인과 운동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로 틀린 것은 카페인이 체력 소모가 심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을 연장시킨다. 카페인은 필요하기 쉬운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카페인은 근육의 피로를 막아주고 지방의 연소와 당분의 분해 능력을 증가시킨다. 네 번째, 카페인은 손가락을 조정하는 작업 또한 향상시켜 미세한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자, 1, 2, 3은 확실히 맞고 4번이 조금 이상한데 카페인은 바늘의 실을 꿰매거나 작은 목표물을 맞히거나 다트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손가락 조정을 하는 작업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53번입니다. 커피와 건강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카페인은 기관지를 넓혀주고 천식 환자들이 숨쉬기 편하게 해준다. 카페인은 테오필름처럼 젊은 천식 환자들에게 기관지 확장제로서의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카페인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카페인은 호흡기 근육의 피로를 경감시켜 숨 쉬는 것을 쉽게 해준다. 예, 다 맞는데요. 세 번째 보면은 비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약간의 가려움은 느낄 수 있지만 비염은 호전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 다음은 154번이 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레르기성 천식의 치료 방안으로 쓰였던 커피로 만든 것은 자, 블랙 모카 커피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번. 카페인과 임신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임신 중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신생아의 저체중 또는 선천성 기형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네.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임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세 번째, 커피가 이처럼 임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카페인 성분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문가들은 임신 중에만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면 그 이후 아기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4번이 좀 이상하죠? 나머지는 맞는 표현이고요. 전문가들은 카페인이 아기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유를 먹이는 동안 그 산모도 카페인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자, 156번. 커피와 두통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두통에 커피를 이용하면 큰 부작용이 없다. 카페인은 뇌혈관을 넓혀 두통을 없애준다. 그 다음에 두통 해소에 커피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두통이란 혈관이 팽창하면서 머리 부분이 신경을 눌러 머리 부분에 신경을 눌러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보면은 커피는 적당량의 카페인으로 큰 부작용 없이 내 혈관을 좁혀줘서 두통을 없애주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뇌혈관을 넓히는 게 아니라 좁혀주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음에 157번 보겠습니다. 커피와 수면과의 관계 계속 나오는데요. 틀린 것은 카페인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입면 시간을 연장시킨다. 맞겠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는 뇌파의 변화와 카페인과는 직접적 영향이 없었다?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EEG 수치 변화는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카페인은 숙면을 방해하며 총 수면 시간을 감소시킨다. 다 맞고요. 카페인에 의해서 뇌파는 변한다라고 연구 결과 밝혀졌죠. 그러니까 답은 2번. 다음 158번. 커피가 담석증의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이유로 틀린 거. 자,
카페인이 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관을 수축시킨다. 카페인이 콜레스테롤이 담석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한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지방 축적을 낮춘다. 담석 형성을 진행시키는 분비물의 흡수를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감소시키는 이유로 2, 3, 4는 다 맞고요. 혈관을 팽창시키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 1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번입니다. 커피에 곁들이는 재료 중에서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예. 설탕, 각설탕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피가 다이어트를 돕는 이유를 설명한 건데 바르지 않은 겁니다. 일단 지방을 분해하고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쓸모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커피가 혈관을 확장시켜 신진대사를 더디게 한다. 좀 이상하고요. 4번까지 볼까요? 인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10% 증가시킨다. 그러면 커피라는 것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고요. 이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된 표현이죠. 그 다음에 161번. 유기농 커피로 관장을 해서 체중을 감량시키는 요법. 요것을 우리가 이제 거슨 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162번입니다. 커피 관장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 틀린 것은, 자, 하나하나 봅시다. 커피 관장을 함으로써 체내에 축적된 각종 독소들이 빠져나간다. 커피의 풍부한 무기질과 독특한 성분들이 지방 분해를 도와준다. 커피 관장이 지방 분해에 뛰어난 효과를 내는 것은 팔미테이트와 카페인 성분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담즙이 분비되는 것을 도와주어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1, 2, 3은 다 맞는 표현이고요.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해롭지만 직장을 통해서 간으로 바로 흡수되면 담즙이 분비되는 것을 도와주어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시킬 수는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해로우니까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 설명한 것은 1, 2, 3이 맞고 4번은 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3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커피의 팔미테이트 성분이 가지는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바르게 설명한 거. 자, 바르게 설명한 거. 해독 기능을 가진 효소들을 활성화시키는 성질 때문이다. 생리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운동 에너지를 증가, 우리몸의 근육을 정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문에서 다이어트 도움이 되는 커피의 팔미테이트 성분의 기능 1번이 맞습니다. 해독 기능을 가진 효소들을 활성화시키는 성질 때문이다. 다음은 164번이 되겠습니다. 커피 관장법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힘들게 굶지 않고 지방을 분해함으로써 요요 현상 없는 다이어트법이다. 장을 깨끗이 씻어내므로 변비가 없어진다.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여드름, 기미 등의 피부 트러블이 없어진다. 그다음에 혼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으나 통증이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여기에서는 1, 2, 3번이 맞고요. 4번. 여기서 4번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혼자서 쉽게 할 수 있으나 통증이 있다? 통증이 있다로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고요. 1, 2, 3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번입니다. 커피의 분쇄 시점, 분쇄 입도, 산패와의 관계를 설명한 건데요.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분쇄된 커피는 공기와의 접촉면이 많아져서 빠르게 산패가 진행된다. 분쇄된 커피는 내부에 남아있었던 탄산가스와 휘발성, 향의 방출로 해서 빠르게 진행된다. 분쇄 커피에 비해서 원두 커피가 그 신선도 유지 기간이 짧다? 좀 이상한데요. 커피를 추출하기 직전에 분쇄해야 신선도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자, 원두 상태의 커피에 비해 분쇄 커피가 그 신선도 유지 기간이 4분의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3번이 잘못 쓴 거죠. 신선도 유지 기간이 더 짧은 것은 분쇄 커피죠. 예. 그 다음에 166번 커피의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커피 선진국일수록 출고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기간이 짧다. 그렇겠죠.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신선도와 그에 따른 맛까지도 보장하는 기간이다. 맛까지 보장? 조금 이상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커피의 유통기한은 제조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1년 또는 2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랬어요. 식품으로서의 가치와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품질 상태를 보장하는 그걸 유통기한이라고 하고 신선도, 맛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번 우리나라 커피의 유통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제조사가 정한다. 1년 내지 2년으로 표기한다. 다음에 제조일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네 번째는 포장이 완료된 시점을 제조일자로 하고 있다. 자, 1, 2, 4는 맞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일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시점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67번의 정답은 3번. 다음은 168번. 커피의 신선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온도, 습도 이런 것은 다 신선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3번. 압력이 신선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하고 거리가 멀죠. 다음 169번. 커피의 신선도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바르게 묶은 것. 방금 전 문제에서 산소, 온도, 습도 얘기했으니까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0번. 커피를 볶으면 지속적으로 어떤 물질이 방출되어 커피의 산소 침투를 막는다고 그러는데요. 그 물질이 무엇이냐?
커피를 볶은 후부터 지속적으로, 그렇죠, CO2,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데 이것이 커피로 침투하는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0번의 답은 CO2 그렇습니다. 자, 171번 문제 보겠습니다. 커피를 볶을 때 방출되는 CO2, 이산화탄소의 역할로 옳은 거. 방금 전에 했죠. 커피 속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습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압력을 조절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3번. 커피로 침투하는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2번. 원두 상태의 커피가 가루 상태의 커피보다 향이 월등히 오래 간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 이것은 1번. 원두 상태가 아무래도 공기와의 접촉면이 적어지기 때문에 향이 오래 간다. 다음에 173번 보겠습니다. 커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2주 이내에 사용할 커피는 잘 밀봉해서 신선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커피 원두를 소량으로 구입하여 매일 며칠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다. 며칠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커피 생산자는 대량으로 커피를 공급하도록 해야 된다. 대량으로?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일단 개봉된 커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선도하고 관련되니까 아무래도 커피 생산자는 커피를 공급할 때 소량 포장이 더 좋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번입니다. 커피의 보관 방법을 열거한 것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일단 개봉된 커피 봉투 공기를 최대한 뺀 후 개봉 부위를 테이프로 막고 꼭꼭 접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지퍼백의 경우 공기를 최대한 뺀 후 지퍼를 닫고 나머지 부분은 접어서 보관한다. 실온 상태로 그늘이 지고 서늘하면서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를 보관한다. 장기 보관할 경우는 냉장? 아니죠. 냉동 보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은 4번. 다음 175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커피 보관 방법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커피는 보관 기간에 따라 냉동, 냉장 보관한다. 그렇죠? 아까 장기간 보관할 때는 냉동. 그 다음에 장기간 보관할 때 냉동 보관을, 여기 나오네요 또. 단기간 보관할 때는 냉장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밸브 봉투에 담긴 분쇄 커피인 경우 통풍을 위해서 밸브 구멍 부위에 작은 통로를 만들면 좋다?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냉동, 냉장 보관한 커피를 사용할 때에는 밀폐된 커피 용기를 꺼내서 실내 온도와 같아지게 한 뒤에 개방하는 것이 좋다. 밸브 봉투에 담긴 그런 분쇄 커피의 경우에 구입 즉시 밸브 구멍 부위를 테이프로 밀봉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밸브를 통해서 공기가 유입돼서 커피의 산패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그 3번 구멍 주위에 작은 통로를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번입니다. 일반적인 그 커피 보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밀폐 용기에 관한 설명인데요.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밀폐 용기에서 커피가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용기 속에 커피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좋다. 밀폐 용기 내에 여유 공간이 있더라도 커피가 내뿜는 탄산가스와 향이 가득 차 있어 산패지연 향 보존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밀폐 용기를 사용하려면 플라스틱? 이게 좀 이상하죠. 밀폐 용기는 습기 유입을 막아 커피의 그 커피의 산패를 늦추는 효과가 있으나 소비자의 기대치만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 밀폐 용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도자기가 좋다고 돼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향과 기름을 흡수해서 시간이 지나면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아니라 도자기가 좋다. 예. 다음 177번입니다. 일반적인 커피의 보관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차가운 분쇄 커피를 바로 개봉해서 그대로 두면 이슬이 맺혀서 커피 맛의 변질이 가속화된다. 그다음에 커피숍은 판매량이 많아 1kg 이상 많은 양을 포장 단위로 하고 개봉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다. 1kg 이상? 요거 한번 조금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인더의 용량이 크더라도 한두 시간 정도의 커피 사용량만을 넣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포장 단위는 반드시 커피의 신소도를 고려해야 한다. 다 맞는데 보면은 2번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즉 하루에 뭐 1 내지 2kg 정도 커피를 사용하는 그런 에스프레소 커피숍이라 하더라도 포장 단위는 500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78번. 커피의 보관 사용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차가운 분쇄 커피는 그대로 사용해야 커피의 맛과 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 그대로 사용한다? 조금 이상하죠? 나머지 읽어볼까요? 냉동 냉장 보관 방법은 갓 볶은 신선한 커피여야 의미가 있다. 예. 그 다음에 볶은 지 2주 이상 경과된 커피는 냉동 냉장 보관하더라도 효과가 없다. 포장 봉투는 가능한 한 여유 공간이 없어야 한다. 예. 차가운 분쇄 커피는 그대로 사용하면 커피의 맛과 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번. 커피의 보관 방법 중 봉투를 이용하고자 할 때 바르지 못한 거. 포장 봉투에 커피를 담은 후 가능한 공기를 빼고 밀봉해야 된다. 봉투가 내용물에 비해 너무 크면 좋지 않다. 일단 개봉되었던 커피라도 밀봉만 튼튼히 하면 처음과 같은 향과 맛이 유지된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다음에 봉투 안에 여유 공간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커피는 아무리 밀봉을 잘해도 처음과 같은 그런 향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것이다. 그다음에 180번. 커피의 신선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로스팅 시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181번 커피의 신선도에 관한 설명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전기 메이커에 오래 두고 데워 마시는 거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추출된 커피 20분 이내에 마시는 것이 좋다. 커피 메이커 열판 위에 20분 이상 경과되면 커피의 맛과 향은 변질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쇄된 커피의 경우 전기 메이커에서 추출해 놓고 열판 위에서 커피를 졸여가면서 마시는 거 좋다. 이러면 아무래도 신선도가 유지되긴 어렵겠죠.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182번 보겠습니다. 커피숍에서
신선한 커피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로스팅 된 지 10일 이내에 커피를 분쇄 상태로 구입한다. 그다음에 구입한 원두 커피 가능한 빨리 소비한다. 커피 원두를 밀폐 상태로 어둡고 서늘한 곳에서 실온 보관한다. 커피를 추출하기 직전에 적정량의 원두만 분쇄해서 사용한다. 자, 신선한 커피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로스팅 된 지 일주일 이내에 분쇄 상태가 아니라 원두 상태로 구입하는 것이 신선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된 것이겠네요. 다음은 183번. 커피의 산패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자, 지문을 한번 봅시다. 산패란 유기물이 산화되어 지방산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서 맛과 향이 변하는 현상. 커피가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해서 산화하면서 맛과 향이 변질되는 것. 산패란 커피가 변질되는 것이다. 부패와 같은 개념이다. 부패와 같은 개념? 이게 좀 이상하죠? 산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빛, 산소, 습도가 가장 치명적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실 산패라는 것은 부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부패는 그 물질 자체가 변질돼 버리는 건데, 산패라는 것은 물질 자체가 변질되지는 않고 맛과 향이 좀 바뀌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3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음 184번입니다. 커피의 산패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것은 산패 관점에서 본다면 생두 상태의 커피는 몇 년 동안 저장할 수 있다. 커피는 로스팅이 되고 나면 매 순간마다 변해간다. 로스팅 시점부터 15 내지 20일 경과하면 산패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분쇄 상태가 아니고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두 상태라면 산패되는 기간이 훨씬 짧아진다? 요 네 번째가 좀 이상해요. 네, 그렇죠. 원두 상태가 아니라 분쇄 상태일 때가 산패 기간이 훨씬 짧아지겠죠. 반대로 쓴 겁니다. 4번이 잘못된 표현. 자, 185번. 커피의 산패 과정으로 맞는 것은 이건 그냥 외워야 되겠죠. 증발 단계, 그 다음에 성분 간 반응에서 원래 향미를 상실하는 단계, 그리고 내부 성분이 변질되는 관계로 산패는 진행된다. 예. 다음에 186번입니다. 커피 산패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산패 과정은 생산, 유통, 소비 모든 단계에서 진행된다. 그 다음에 산패는 유통, 소비 단계보다 생산 단계에서 심각하게 진행된다. 요거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산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포장 기술이 개발됐고 그러나 산패 자체를 방지할 방법은 사실 없죠. 그러면 바르지 못한 것은 2번. 2번. 생산 단계보다는 유통 소비 단계에서 더 산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187번입니다. 커피의 로스팅과 산패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 강한 로스팅일수록 산패가 빨리 진행된다. 강한 로스팅이 다공질 조직이 되면 함수율이 낮다. 함수율이 낮다는 것은 커피가 그만큼 건조함을 의미한다. 그렇죠? 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낮다는 것은 건조함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두 표면의 기름은 습기를 차단한다. 그런데 원두 표면의 기름은 습기를 차단한다기보다는 기름기 그 자체가 산소와 접촉하면서 산패를 더 재촉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4번으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8번.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유통기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보통 이제 로스팅에서 출고에서 소비자, 그다음에 구매자에서 사용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커피의 유통기간인데 1번 생산 건조는 아니다. 그다음에 189번 커피의 유통 과정 중 선진국일수록 그 기간이 짧은 것은 아무래도 출고로부터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출고에서 소비자 기간이 선진국일수록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